여러분 안녕하세요. 94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람의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면역력 70%, 뭐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김치, 청국장, 프로바이오티스 이런 음식에 식생활에 어떻게 유익한 원원적 미생물을 사용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자, 토양 살리기 59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미생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농업의 미생물, 그 다음에 토양 살리기, 아니면 가축, 그 다음에 이제 퇴비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배양, 배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사람의 우리가 장류라든가 여러 이제 프로바이오티스에 서 많이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질병 치료에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제일 큰 이슈가 뭐냐? 이제 프로바이오티스 뭐 장 건강 내 그런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케어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흔한 뭐 기업들도 초고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의 미생물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유기물질 23번째 자연유기농 미생물 얘기 6번인데요. 자, 유기농에서 사람 음식 미생물 활용 어떻게 할 거냐. 앞서 이제 우리가 토양 살리기에서 보통적으로 이제 아니면 이제 가축에, 그 다음에 이제 퇴비에,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이제 배양이라든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이제 자생력 낮은 미생물, 이제 원원종과 원종과 종종 이런 것들이 구분 없이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지금 자연의 동급이는 이제 그대로 있는 게 이제 원원종이고, 이걸 첫 번째 한 게 원종이고, 그 다음에 배양된 게 종균 1이고, 더 배양 또 배양했을 때 종균 2, 종균 3 이런 것들이 나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이제 가축 사육에서 미생물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그 미생물 그런 자생력을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 유기농에서는 어떻게 미생물을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몇 번에 걸쳐 더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사람과 음식입니다. 자, 어머님의 유산, 어머니의 유산. 이게 좀 인용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랄까 잘못 더라도 이해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에 봤을 때, 또 많은 공부를 미생물 공부하면서 봤을 때 이제 인류 생존에 제일 중요하신 거를 이제 남겨주시지 않나.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저라고 하는 이제 생명을 주셨죠. 자손의 씨앗. 그 다음에 식량. 아마 제가 이제 제주도거든요. 저는 제주도에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건물 안에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이제 곰팡이라 해가지고 곰팡이라 그럽니다. 이제 창고인데 거기에 꼭 씨앗을 놔뒀거든. 따로 먹을 거 외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곡물 씨앗이죠. 농작물 씨앗. 이 씨앗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굶더라도 식량이 부족해도 그 씨앗은 남기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셨다. 또 그게 뭐냐 그럼 또 어머님의 어머니 자식한테 꼭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미생물 씨앗이다. 자, 미생물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하고 있는 간장, 이제 산나물이나 김치, 뭐 청국장이나 이제 그런 된장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씨앗을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나. 이게 인류의 생존의 문화가 아닌가. 뭐 어느 지역이나 어디 나라나 농경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의 씨앗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또 남겨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씨앗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의 가치 뭐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인용했는데요. 뭐 좀 오해 없기 바라. 인체 건강 면역력은 바로 이제 우리가 장내 유익 미생물이다. 장내 미생물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체의 건강의 면역력의 70%는 뭐다? 장내 유익 미생물이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제2대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장내 미생물은 이제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중간균, 뭐 기회주의, 뭐냐 그러면 이제 유익균이 많았을 때는 이제 유익균 쪽으로 가는, 아니면 이제 유해균이 많았을 때는 또 유해균 쪽으로 몰려가는, 이걸 중간균이라 그러죠. 저기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균이다 얘기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장내에 유익균이 많았을 때는 건강하다. 그런데 유해균이 많았을 때는 이제 이런 건강이 나쁘다. 장내 미생물이 이제 잘못됐다. 뭐 나쁘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류의 의학이 이제 발견한 최대 업적이 뭐냐? 장내 인간의 면역력,
인간의 건강, 뭐 이런 생존에 대해서 제일 좌우하는 게 미생물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겠습니까? 장은 이제 gut-brain axis라고 해서 장과 그 뇌는 상당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의 여러 가지의 미생물 균총의 활동은 실제로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다른 정신 질환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속이 편하면 정신이 맑아진다는 설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우린 보통 뇌에서 호르몬이 생성된다 알지만 실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호르몬은 우리의 장 속에서 만들어진다.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특정 단백질인 트립토판을 통해 생성되는데 그 단백질을 분해할 때 장내 세균이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이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은 자신감, 용기, 배짱, 행복감 이런 것들이 밀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장에서 무려 90%가 만들어집니다. 저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가 이제 희노애락이 다 미생물이 이제 달려 있다. 아니면 이제 뭐랄까요, 비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이라든가 여러 암이라든가 질병에도 연관성이 있고 뭐 수많은 게 모든 인체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장내 미생물하고 연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의 학계의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체 건강의 면역력은 뭐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이제 의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질병 예방이라든가 질병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련 산업들이 이제 많이 커가고요. 우리도 이제 관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내 유익균 환경은 뭐냐, 인체 면역의 70%다라고 아까 되겠습니다. 제2 뇌다 얘기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이쪽으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농업도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한번 이제 생각해야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의 미생물 활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이제 뭐 인체 면역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생이 낮은 이런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뭐냐, 장내 미생물과 이제 다른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거. 이제 앞서도 이제 계속 우리가 가축이라든가 예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 않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미생물 사용은 뭐냐,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동급인 이제 장내의 미생물은 원원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익 원원종, 자연의 동급인 종균이 아닌 원종이 아닌 그런 미생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이고, 지금까지 계속 미생물 편에서 계속 있는데요.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그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제가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반려와 이제 숙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우리가 요구르트, 이제 그 다음에 김치입니다. 아마 여기에 어떤 미생물이 들어가냐면 뭐 유산균이 많다는 건 누구나 이제 인정할 것이고 많이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균 미생물과 원원종 미생물 이 차이거든요. 자, 우리가 김치라는 미생물 넣을까요, 안 넣을까? 안 넣을 겁니다. 아마 뭐 넣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가 미생물 안 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원원종이 되겠죠. 근데 야구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양한 거를 이제 보관했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균이라는 거거든. 종균도 종균 2가 될지 5가 될지 뭐 종균 10이 될지 뭐 가령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런 뭐 불가리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원종을 가져왔다 그러면 굉장히 배양을 자주 된 거거든요. 그러면 종균 뭐 아까 되겠습니다. 5, 뭐 10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야구르트 이제 이런 걸 먹었을 때 효과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거의 뭐 죽고 그냥 그 일부 남아도 장까지 못 가고 위에서 죽는다. 근데 우리가 김치라고 하는 이제 사스가 왔을 때 굉장히 그 김치를 홍보받았지 않습니까?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그건 뭐냐면 화장실 갔을 때 거기까지 나온다는 거거든. 장을 지나서요.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치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에라고 하는 배지, 우리가 점심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미생물 배양에 따라 그 배양할 때의 배지에 따라서 미생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원원종이라도 배지에 따라서 또 그 먹이를
우리가 이제 30분마다 분열이 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다 보면 이제 계속 배양할 때마다 과정에 그 배지 성향의 미생물로 성장한다. 그런 미생물만 이제 계속 배양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배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치에 가지고 있는 배지와 우리가 약으로 쓰는 배지 다르지 않습니까? 약으로 쓰는 건 당과 우유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그 몇 가지 안 될 것이고, 김치는 이제 마늘, 생강, 무 아니면 이제 배추, 여기에 젓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치, 그래서 배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원원종, 원종, 그리고 종균이라는 차이. 그래서 김치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구르트가 좋고 요구르트가 좋더라도, 근데 야구르트 같은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집에서 만드는 그 종균을 넣지 않고 이제 불가리나 아니면 인도 같은데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원원종을 이제 채취한다는 거 아니면 원종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김치의 같은 역할이 하는 같이 이제 종균이 아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앞서도 얘기했고, 제가 오늘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낫또입니다. 그 다음에 콩으로 하는 청국장, 꽃 같은 콩 아니겠습니까? 콩 같은 이제 배지 먹이채거든요. 미생물. 우리가 이제 콩을 삶아서 뒀을 때에 이렇게 이제 바시러스 균 같은 것들이 와서, 아니면 낫또균들이 와서 이제 번식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 종균 미생물, 낫또는 이제 배양되고 배양을 놔뒀다가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그것만 이제 한 가지 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볏짚을 넣으니까 자연에 있는 그대로 와서 여기에 번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원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균과 원원종, 그러니까 낫또와 청국장 차이는 이 정도로 크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제 낫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미생물이라 그러면, 낫또균이라 그러면, 청국장 같은 경우는 여러 균이지 않습니까? 바시러스 균만이 아니라 여러 균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청국장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장류하시는 분들, 청국장 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이제 청국장에 이렇게 자연에 있는 원원종을 포집한 게 아니라 낫또와 같이 그 황급균이라 이런 그 균들을 이제 시판되는 균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국장이 잘 뜬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종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묻고 싶습니다. 장류하신 분한테, 청국장 하신 분들한테 균을 넣어서 청국장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올바른 건지, 아니면 이제 자연에 포집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이제 청국장 장류 쪽에서 해결할 문제일 겁니다만은, 뭐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면 아마 김치에도 균을 넣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괜한 뭐 높아십니다만은 이제 걱정도 되고요. 이거는 한번 정리해야 될 거라 봅니다. 이젠 뭐랄까 정부 아니면 관계 아니면 이제 그런 장류 그런 뭐 협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모여서 어쨌든 이거는 방송을 보시면요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요. 그래서 이런 종균을 넣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자연에 포집하는 원원종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아쉽다 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뭐 관여할 일은 아니죠. 저는 저의 의견이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청국장을 한다 그러면 원원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치가 있다.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농업이고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종균 쪽으로 간다는 거,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누구를 탓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그 먹이 때문에요. 저는 이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지식을 공유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청국장과 낫또의 차이는 이제 굉장히 이런 차이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건강이라고 하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죠.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산업화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건강 생각하시면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프로바이오티스 유익한 미생물 해가지고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티스, 자 장내 미생물의 먹이채 되는 프리바이오티스, 뭐 이 두 가지 제품을 뭐 안 먹는 분이 없을 다 할 정도로 이제 가정에 흔하게, 그리고 이 용어를 너무 흔하게 이제 들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1세대, 2세대 이제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티스, 그런 3세대 바이오틱스를 지나서 최근에 보면 포스트 바이오틱스라 해가지고 이제 미생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익한 미생물들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먹이채를 먹고 대사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에서 제4세대 이제 미생물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이 팔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변화되는 건 뭐냐면 이제 더 나은 미생물을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효과가 좀 낮으니까 새로운 걸 이제 찾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더 확장되는 게 뭐냐?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기업들이 떠나서 뭐 이런 기업들이 떠난 건 이제 아니고요. 이런 쪽에서 더 확장된 게 저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입니다. 이게 장 건강 산업도 지금도 이제 굉장히 커지는데 어느 한계거든요. 그게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떠나서 바이오 이제 그런 마이크로 바이오 뭐냐 그러면 이게 장내 미생물 생태계라는 거죠. 유전체라는 거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보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오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동화나 이제 녹십자, 천랩 같은 데 천랩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소재하는 기업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연결된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건강과 질병 치유에 연계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아까 이제 그 김치와 이제 청국장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농업에 우리가 일등 가정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 쪽으로 가가지고 뭐 하기 힘들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농업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제 여러 방법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고 질병 치유와 건강은 큰 이슈고 산업이고요. 그래서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장 건강 산업에서 이제는 마이크로 바이옴 해가지고 기업들이 뭐 최근에 보면요 이 기업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1000억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매년 뭐 21%씩 뭐 성장한다는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더 이제 고퀄리티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질병 치료 건강을 그 이상의 뭐냐면 이제 건강 수명이라든가 생체 나이 이제 노인는 거 계속 이제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건강 수명에 대한 일에 또 더 나아가서 저희 같이 생체 나이를 줄이는 그래서 노화 물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더 확장된 게 뭐냐? 아직 헬스케어랑은 그 정의는 정확히 없습니다만은 더 이제 확장된 게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건강이나 질병, 건강 수명, 생체 나이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적으로도 가능하다.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김치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청국장이라는 이것도 하나에 연결되면서 뭐냐 농업에 가는 농촌에 가져 있는 농장에 가져 있는 농부에 가져 있는 환경이라는 이게 미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원종이라고 하는 미생물 거기에는 음식이란 농사 과정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담아낸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 헬스케어 사업 쪽으로 이제 눈도 한번 돌려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4그룹, 5그룹 농업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4그룹이라도 화학농이면 4그룹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친환경 한다 그러면 4그룹에 친환경 했으면 좋겠다. 유기농 한다 그러면 지금의 2그룹에 뭐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보다는 4그룹에 이거는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 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자연농의 4그룹과 5그룹 한다 그러면 이런 농업 헬스케어 산업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창업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업 생산해가지고 4그룹 농업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가격 형성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규모로요. 뭐 농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생산 비용이 높은데 농산물 시장은 이제 생산 과잉이고요. 저가고요. 거기에 이제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그래서 전업농은 규모가 뭐 몇천 평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가로서 승산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농으로 4그룹, 5그룹 간다 그러면 이런 특화된 이런 농촌의 자원, 농장의 자원, 이제 농부의 이제 자원, 재능이죠. 이런 것들 해가지고 환경이라고 하는 이걸로 해서 농업 헬스케어 산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제가 이제 체류형 치유 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거 미생물 끝나면요. 농업 헬스케어 산업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농사를 지었더라도 수익을 내야 되는 농업으로 간다 그러면 전업농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화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템적인 농업으로도 방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 의견을 좀 제시해 보려합니다. 그래서 농업 헬스케어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자연농 4그룹과 5그룹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우리가 창업할 때의 농업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미생물 자 6번째 끝내고 다음 편은 7번째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